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외교, 경제 관계까지 차단하면서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는 북한 병사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귀국했다는 소식도 전해가졌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인민군 장교 출신인 이소연 탈북 여성단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지금 하단에 속보 자막으로 좀 전해주고 있는 내용부터 좀 여쭤볼까 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할 예정인데 지금 먼저 앞서서 이제 지자체 김천시와 성주군에 먼저 이제 설명을 좀 하고 또 국회에도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드는 순수한 방어 무기고 예. 우리 기자님들께서 괌까지 방문을 해서 예.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다 입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그럼에도 부분을 또 불구하고 네. 일부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동기이신지 모르나 예. 그런 선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어쨌든 간에 북한 핵 위협이 실존하고 우리는 그로부터 방어 무기가 필요하고 네. 어느 곳에든지 배치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가장 국민들 덜 불안한 데를 배치할 노력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는 받아들이고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된다. 네. 이 문제를 갖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건 진짜 국제사회에 부끄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절차도 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롯데 측과도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그런 절차는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 정부만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네.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얼마나 동의해 주느냐 하는 네.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기상청이 설치하는 레이더에 대해서도 막 반대 의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조금 이제 지자체의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뭐 좀 주장인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예. 이제는 좀 단계를 쌓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 네. 교포들이나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방어무기 사드도 배치를 못하는 그런 나라 그렇게 자조의식, 자위의식이 없는 나라에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아무리 고국이지만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동포들이요. 지원해달라고 말할 명분이 안 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사드는 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부터 방어하는 데 필요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정부 말을 믿고 이제 좀 배치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주민들이 반발했던 부분은 그 과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지적한 부분이 없잖아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고 이번에 결정이 좀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기존에 이제 성산 포대와 비교해서 이번에 성주 골프장을 이제 제3부지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장점이 더 많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예,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해발 자체가 높으니까 네. 오히려 뭐 이제 밑으로 전자파 내려갈 우려는 없고요. 제가 네. 아침에 지도를 봤어요. 사실은 그 네이버에 있는 지도만으로는 그 주변의 민가를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농소면이나 또 이제 이 혁신도시 거기에서 조금 반대하는데 그게 한 10 내지 한 20km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드의 전자파 우려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상식하고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는 바로 이제 성주읍 그죠 근처였기 때문에 네. 뭐 국민들의 이제 우려도 이해되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제 이격된 시골 지역 아닙니까 그죠? 또 오히려 이제 뭐 골프장 또 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거기엔 인프라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좀 과거 장소보다는 좀 더 군사적으로 적합하지 않는가. 특히 저는 골프장이 있다는 사실이 유사시에 이 사드에 그게 트럭이 실려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좀 분산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소도 되고 네. 좀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는 진짜 좀 거국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좀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번복이 되지 않고요. 애초부터 좀 최적의 장소를 한 번에 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은 뭐 이런 그 장비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는 장소를 국민들한테 일일이 여쭙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경과로든 간에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7월 8일 날 저희들이 이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걸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그럼 적절한 장소는 우리 찾겠습니다 했는데 도처에서 전부 다 뭐 밀양, 군산, 뭐 음성 이런 데 전부 반대 시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3일 날 결국 성주 쪽으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예. 발표하는 당일 또 미리 가서 이렇게 그 성주 여기에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성주 국민들께서 바로 타고 바로 국방부로 올라오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부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네. 제가 요즘 그 저를 묻는 기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기자님께서 장관이라면 대통령이라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어느 지역에 배치해야 됩니다. 근데 막 데모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성주 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미리 가서 좀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이미 국방부로 올라와서 반대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돌아가서 그러면 이때까지 사드 반대론자를 주장한 말이 하나라도 맞은 게 있느냐. 예를 들어 처음에는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또 이 레이더하면 중국의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다. 또 돈은 우리가 내야 된다. 그다음 사드는 성능도 시원찮더라. 그다음에 이제 전자파가 아마 그 3.6km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 절대로 못 들어간다.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네. 이제는 그런 선동 분자의 말은 이제 좀 현혹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당사자들도 그 아까 말씀하시면 약간 성주 쪽에서 외곽으로 벗어났다고 하지만 반대로 더 가까워진 김천 시민들의 반대가 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종교 단체 그 원불교회 성지가 또 거기 있다 보니까 원불교 쪽에서 또 다른 이제 논란이 이게 반대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필요하고 분명 설명하신 그 부분이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분명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정부 측에서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그 집 앞 쪽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에 부담감은 없을까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뭐 바가 그런 건 있겠죠. 예를 예. 들어서 자기들 조용하게 있는데 군부대가 조금 들어왔다는 그건 있을 수 있고 지금 예. 현재 사드가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네네. 없는 거죠. 네네. 그럼 자 오늘 아침에도 저 신철원에서 포탄이 민가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예. 경기도 북부 강원도에 있는 주민들은 매번 탱크 가는 소리, 송 쏘는 소리, 포 쏘는 소리를 지고 삽니다. 예. 이게 휴전 상태 우리의 그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아무 유해하지도 않는 장비가 자기 앞마당도 아니고 자기 옆에 안전하게 배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말하는 거 저는 네. 전방 주민들에 대한 네.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방 주민들은 바보라서 그 포탄이 옆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에 계속 잡니까? 저는 사실은 뭐 저도 그 근처 고향입니다만은 예. 실제 사드 배치는 어떻게 보면 네. 각 지역 주민들 서로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이건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무기입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을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네. 전 세계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이 만약에 남한을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어떡할래? 예.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 전체는 못 막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건 확실히 막아주는데 서로가 우리 지역에 배치해달라. 내 지역에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배척한다는 거는 이거 진짜 우리 국민들의 민도를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을 뭐 일방적으로 또 뭐랄까 받아들여라고만 요구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감내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좀 대책을 좀 마련할 요구하는 부분에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미리 좀 준비했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 이제 오전이죠. 북한 병사의 귀순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이제 넘어왔다라고 해요. 뭐 일단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어떤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실제 북한군 하게 되면 정상적인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북한 군내에서 지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권 침해 행위인데요. 이 문제를 정보 차원에서 북한 정보 차원에서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더욱이 이런 인권 침해 사건이 왜 일어나냐면 북한군의 그 후생복지 같은 사업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북한군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 배고픔입니다. 네.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 도둑질을 해야 되고 또 도둑질 잘 해가지고 와서 상급한테 뇌물이라도 갖다 주면서 잘 보이면 되는데 그 도둑질에 또 성공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또 매가 들어옵니다. 그다음 근무 생활하면서 북한은 뭐 인권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상급이나 뭐
윗기관에서 해결해 주고자 또 내는 그런 그 시책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 북한 군내에서는 인권 침해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더욱이 남성 군인들 속에서는 더 심각하게 일어나죠. 그렇겠군요. 거기다 장기 복무 10년 아닙니까?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냥 1년 더 늘어서 11년 하고 있는데 이 장기 복무 기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구타, 뭐 탈영, 영양실조, 굶주림, 배고픔, 휴가 뭐 전혀 없는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 북한 군내에선 정말 우리가 예견치 못했던 일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군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열악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더욱이 여군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군인데 일단은 여성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생활 환경 같은 것이 남성들보다 조금 더 좀 편리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는 군사복무 전 기간에 더운 물을 써본 일이 없습니다. 아, 예. 네, 따로 찬물을 네, 늘 찬물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것조차도 수도꼭지가 있는데 더운 물 찬물이 안 나오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정말 계곡에서 호수를 누려가지고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그 물을 정화가 안 된 그 물을 그대로 식수로 또는 생활로 그냥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보다도 여군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여군들도 뭐냐면 그 배고픔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둑질이라면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도둑질인가요? 아니면 그 군 내부에서 도둑질인가요? 두 곳에 다 일어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 내에서 군수물품들 다른 군인이 받은 보건 물자를 잠자는 동안에 훔쳐가지고 예. 사회에 나가서 팔아서 먹을 것 하고 바꿔오기도 하고요. 또 민가를 턴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군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영양실조 걸리지 말고 군사복무를 만기를 채워야 되지 않으라는 이런 생각까지 정말 만연할 정도로 예. 북한군의 그 생활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죠. 이게 보면은 앞서서 이제 지난 4월에도 이제 탈북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북한군에서 지뢰를 매설했다고 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지금 이번에 탈북한 그 귀순한 병사도 모르지 않을 텐데 알고 감수하고 넘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지난 7월에도 그렇고 판문점물이 돌아오지 않는 달에 거기에도 지뢰를 매설했고요. 실제 북한은 뭐 50년 이후부터 북한 군부대 간의 전부 야산에다가 지뢰를 다 매설했습니다. 실제 해안까지 다 매설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병사 같은 경우는 아마 북한군의 그 철책에서 군사복무를 하던 군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군무서고 있던 지역 또는 지뢰가 어느 쪽에 어떻게 매설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정보 같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해서 잘 예. 넘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귀순 아니겠습니까? 이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글쎄요 이 군사 분계선을 넘은 귀순 계속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특별히 그 증대된 건 아니죠. 사실은 뭐 지난해 있었고 2012년에 있었고 또 1년 이제 3개월 만이죠. 예, 지금 뭐 어느 언론에서는 뭐 구타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실제 어디도 이제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직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우리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그 북한을 변화시킬 것으로 사실 기대도 하고 이것이 그 김정은한테 굉장히 그 위협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네. 그동안 드러난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약하지 않느냐 싶고 예. 또 실제 이제 뭐 귀순하는 거는 지금 뭐 오늘 아침 어디를 보니까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6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6년 동안에. 네. 근데 그 전에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또 우리도 이제 가기도 했었고. 네. 일부 외국에서 이렇게 뭐 태영호 같은 분들이 이렇게 귀순하고 이건 조금 체제의 어떤 뭐 붕괴를 볼 수 있지만 군인 한두 명 넘어오는 것을 그런 것까지 연결시키기는 조금 그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사실 북한 중국 접경 쪽 함경북도 쪽으로도 수해 피해 컸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그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탈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쪽 지역에서 홍수가 지금 지난 8월부터 네. 9월 이렇게 지금 그 홍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그 탈북민들이 대량 탈북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철책으로 넘어온 북한군 병사를 봐도 그렇고 그 자연재해 홍수가 났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대량으로 탈북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 조금 우리가 북한 사회를 조금 우리가 평가하는 데서 조금 우리가 좀 너무 가대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북한 주민들 속에서 대량 탈북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고난의 행군식의 대량 탈북이 이어졌어야 되고요. 또는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경제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량 탈북이 이어져야 되는데 네. 이 대량 탈북이 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가 그동안에 북한
북한 주민들, 군인들 대상으로 세뇌교육을 너무 잘 시켰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번에 우리가 북한군에서 대북 학생기 방송도 그렇고요.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라는 표명을 해가면서 대남 학생기 방송을 재개했죠. 그래서 북한이 이건 확실히 두려워하는구나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20년, 30년 동안에 문을 닫아놓고 했던 세뇌교육과 대북 학생기 방송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수 하나 때문에 대량 탈북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대평가인 것 같고 네. 대신 우리가 그 밑으로 북한군 병사나 또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의식한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의식 교사를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많이 좀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대북 제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옥죄기가 더 강력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전략적 인내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좀 노선이 바뀐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사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지난 8월 24일 날 SLBM을 이제 그 500km 발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잠수함의 장점인 은밀성, 네. 은밀히 다가가서 미사일 쏴버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바로 이제 괌이 이제 그 공격 이 사거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무스탄과 같은 이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지금 괌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로 막을 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은 가까이 가서 쏴버리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제가 그 미국 가서 느끼는 이제는 미국도 북한이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 여기서 조금 제대로 조치하지 않다가는 진짜 미국 본토가 위협되고 지금 이제 그 전 멀린 이 전 합참의장도 3 내지 5년 내에 북한이 미국 서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상당히 이제 절박감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자체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북한과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또 이제 뭐 자력갱생 경제고 중국이 이제 사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체면치레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나름대로 많은 조치는 발표하지만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럼 이번에 지금 사실 뭐 목줄제기란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석탄 봉쇄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효과 전혀 없을까요? 그러니까 석탄 봉쇄가 그게 이제 그 2270호에 의하면 livelihood purpose라 그래서 민생 목적은 다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멍이었죠. 그렇죠. 구멍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민생 목적이 이제 일부분만 허용돼야 되는데 중국이 그 민생 목을 다 허용을 해버리고 실제 이제 북한 정권이 자기들의 어떤 핵무기 개발보다는 우리 국민들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좀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철광석이나 석탄을 수출한 거를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핵 개발은 안 가는데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민들이야 뭐 홍수가 나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돈이 있으면 무조건 핵무기부터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 민생 목적이 결국은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죠. 이런 경제 봉쇄 말고도 사실 외교 봉쇄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고립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을지도 좀 의문이에요. 뭐 지금까지도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했지만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 효과는 사실은 없는 거죠. 북한은 뭐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핵무기만 만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유엔하고 국제사회가 논의해봐야 될 것이 이제 이 핵에 대한 제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인권 제재는 상당히 이제 국제사회가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이 지금 인권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인권에 대한 제재가 R2P라고 해요.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기는커녕 국민들 인권을 유린한다면 국제사회가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리비아도 타격도 하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핵 문제를 제기하지만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 R2P라는 개념에 의해서 보호 책임 개념에 의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만 하면 네. 군사 행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적 지원과 핵 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옥죄어서 나가야 된다. 2,270포로만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국제사회가 압박을 해오면 북한에서 이렇게 부담으로 느끼고 어떤 조치로 이어질까요? 저는 우리가 북한의 그 기대는 조금 우리가 너무 좀 강한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아마 조금 그런 압박에 좀 굴복을 했거나 조금 변화를 가져왔을 것 같으면 5차 핵실험까지 안 갔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국제사회에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김정은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조차 지금 못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시온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뭐 회담도 하고 또 국제사회와의 뭐 교류하려고 하고 막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하다 보면 북한 김정은 체제로서는 아프긴 아플 거다라는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대북 제재를 통해서 지금 중국을 내놓고는 대북 제재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을 우리가 설득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동안 대북 제재 해왔지만은 중국이 지난 2월부터 올해 2월부터 무역액이 거의 3배가 늘어났습니다. 네. 즉 뭐냐면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의식해가지고 빨리빨리 중국을 이용해서 더 많은 물자를 이제 외화물을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아마 바빠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 바쁜 구석을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가 좀 두려워하긴 하는구나라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은 네. 우리가 또 6차 핵실험이나 7차 핵실험까지는 우리가 너무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휘라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그리고 이소연 탈북여성단체 대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